실비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 1세대, 뭐 2세대, 뭐 최근에는 뭐 착한 실손이다. 네. 뭐 표준화 실손이다. 뭐 너무 많아. 근데 결론은 실손인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이 영상 하나면 이제 끝낼 수 있게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의 바나다의 제리입니다. 현입니다. 오늘 주제 뭐예요? 실비요. 아, 실비. 네. 오늘의 주제는 실비입니다. 실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비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 1세대, 뭐 2세대, 뭐 최근에는 뭐 착한 실손이다. 네. 뭐 표준화 실손이다. 뭐 너무 많아. 근데 결론은 실손인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이 영상 하나면 이제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좀 나눠서 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03년 10월부터 09년 7월까지 판매될 실비를 일반적으로 1세대 실비라고 부릅니다.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요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궁금한 거. 네. 그전엔 실비가 없었어요? 아, 2003년 10월 이전에? 지금처럼 회사들별로 동일하게 판매되는 실비는 없었고 그 이전에는 회사별로 치료받은 의료비에 뭐 100%를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돌려주는 실비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었어요. 해당 가입하셨을 때의 실비의 장점은 이제 입원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의 100%를 보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항목이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든 비급여 항목이든 항목이든 입원해서 발생한 치료비의 100%를 보상을 해줬고요. 네. 통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통원비와 그 다음에 약제비를 합쳐서 5,000원만 공제합니다. 대학병원을 가도 기본 뭐 진료비 2만 원이 넘고 뭐 약제비까지 받아서 뭐 3, 4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동네 병원과 차이가 없이 무조건 5,000원만 공제한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상해 의료비, 일반 상해 의료비라고 하는 특약은 내가 낸 돈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고객들 이제 증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받았을 때 요건 깨지 마라. 요거는 건드리면 욕먹는다 했던 게 바로 네. 일반 상해 의료비, 그쵸. 상해 의료비 그쵸. 그거였어요. 네. 그쵸. 얘는 통원에도 공제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교통사고 네. 일 경우에 좀 혜택이 컸던 걸로 기억을 그쵸. 하거든요. 네. 일반 통원비였을 때 공제 금액이 없는 것도 장점이지만 방금 네네. 말씀하셨던 교통사고랑 산재사고를 내가 낸 의료비가 없어도 쓴 비용의 100%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50%를 돌려받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보상 처리를 받은 보험사에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라는 걸 요청하셔서 그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이 내가 쓴 금액이 없어도 실제 지불된 금액의 50%를 돌려받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일반 상해 의료비, 상해 의료비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많이들 바꾸신 것 같아. 그죠?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 바꾸시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의 이런 특약이 있으면 일단 보험료가 많이 갱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비를 가지고 계실 텐데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요. 제가 알기로도 요즘에 이제 매년 갱신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 갱신된 폭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몰았다가 한 방에 올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체감상 많이 오르는데 50대가 넘어가시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해당 시기에 가입한 실비를 가입하고 계신데 한 3만 원 정도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보장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보장되는 금액들도 높다 보니까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병원에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조정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도 이거를 해지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 2세대 실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09년 8월 이후부터 13년도 4월 전까지 가입한 실비를 우리가 이때부터 표준화 실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09년 8월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09년 9월 30일날 가입하신 분도 내 증권 봤는데 내 증권 이거 앞서 말했던 1세대 실비랑 똑같은 내용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요건 뭐냐? 09년 8월부터 09년 10월 전에 이 사이에 계도 기간이라 그래서 그 사이에도 100%짜리 실비를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실비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약관마다 다르긴 한데 마찬가지로 1세대 실비처럼 평생 동일한 보장을 받는 실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첫 갱신기간 전에만 1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을 적용하고 갱신기간 3년이든 5년이든 지나고 나면 지금 판매되는 표준화 실비로 내용이 바뀌는 실비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2세대 실비를 즉 우리가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제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을 판매하는 표준화 실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점은 마찬가지로 내용 변동이 없습니다. 만기가 100세라고 하면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 내용을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판매되는 것보다 좋은 거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다 90% 입원했을 때 적용을 받고요. 통원했을 때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병원별 공제 금액만 공제합니다. 국내 병원은 10,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00원, 그리고 약제비는 또 별도로 8,000원. 1세대보다 많이 안 좋아지긴 했죠. 네, 공제가 조금 늘어났던 거죠. 네.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되는 3세대, 4세대 실비보다 갱신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1세대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단점이다. 자, 이제 3세대로 한번 넘어볼게요. 네. 3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13년 4월부터 15년도 9월까지 판매된 실비를 3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크게 변경이 된 건 만기 주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1세대나 2세대는 처음 가입했을 때 100세까지 가입을 했으면 그건 보장 내용이 변동 없이 100세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3세대부터는 15년마다 상품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점은 1, 2세대 실비보다 보험료가 적게 갱신된다. 왜냐면 15년마다 상품 내용이 바뀔 테니까. 네네. 그게 장점. 단점 같은 경우에는 15년마다 상품 내용이 개편이 될 텐데 그쵸. 약간의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시 회사가 판매되는 실비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실비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비급여 항목 다 90% 보상을 하는데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 15년 뒤에 70%밖에 보상을 안 할 거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는 50%밖에 보상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갱신 주기를 여쭤보는 거죠. 그때가 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2세대부터 확 달라진 게 요때. 그렇죠. 네. 확 달라진 게. 요거를 물어보는 시기가 가입한 날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가입 의사를 여쭤보고 그래도 다행인 건 병력이 있어도 현재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치료를 받는 중이라도 갱신은 가능하다. 인수는 해준다. 다만 보장 내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금야금 네.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점차 개정을 해서 손해율을 그러니까 네. 갱신이 덜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약간 조금씩.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요만큼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전에 가입 안 했으면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걸 가입해야지. 그렇죠. 네, 옛날 거 가입 못하니까. 그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 세대는 네. 언제죠? 이것도 3세대 실비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시기가 3세대의 두 번째 개편이 된 내용은 15년도 9월부터 17년도 3월까지. 아까 앞서 실비랑 가장 크게 또 뭐가 바뀌었나? 앞에는 15년이 만기 주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의 보상 기준이 달라졌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급여, 건강보험 적용 안 되면 비급여라고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 90%,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걸 80%. 비급여 치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적게 회사에서 돌려주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크게 바뀌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표준형하고 선택형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택형 기준이신 거죠? 네, 표준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표준형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도 80%. 표준형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도 배지 못했으니까 선택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급여, 비급여의 한도를 나누기는 했지만 좋아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과거에는 실비가 정신질환 관련돼서 보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거든요. 맞아요. 안 해줬죠. 네. 근데 이때부터는 그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는 J 코드라고 합니다. 우울증 약 처방받고 이런 거? 그렇죠.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아이들 주의력 결핍장애, ADHD 이런 것들에 그거 안 해주는 게 사실 말이 안 됐지. 우리가 감기 걸린 병원에 가듯이 문제 있었을 때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사실 이게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이거 실비 적용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16년도부터 가입한 실비는 이제 그게 보상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단점은 똑같이 15년마다 상품이 달라진다. 네. 비급여가 80%로 보장 내용이 축소됐다. 그리고 3세대 세 번째 개편안입니다. 아직도 3세대예요. 일단 요거는 17년도 4월부터 18년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 3세대 개편안 첫 번째, 두 번째는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질병 처방 조제비, 상해 입원, 통원, 처방 조제비. 원래 6가지였는데 뭐 도수치료, 그리고 체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때 가입한 건 비급여 3가지 부분이 분리가 됐다. 일단 장점, 이 한도가 이게 비급여가 특약으로 분리가 되면서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치료비에 2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주거든요. 10만 원 미만으로 MRI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쵸. 치료비의 30%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만 원에 30%니까 15만 원을 공제하고 35만 원을 받는데 네. 그 과거의 실비는 한도 내에서밖에 못 한도 받지. 내에서밖에 못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통원에서 MRI 찍는 경우 요거는 이제 3세대 세 번째 개편안이 좀 더 유리하고 그 외에는 그 전에 실비들이 좀 더 유리했습니다. 장점은 요거 하나다. 이제 최근 죄송하게도 3세대 네 번째 개편안이 있습니다. 빨리. 네, 3세대 네 번째 개편안. 이거 18년도 4월부터 21년도 7월까지. 내용이 바뀌진 않았는데 실비 가입하고 싶으세요? 그럼 단독으로 가입해라. 무조건 단독으로 가입해라. 그런데 단독으로 가입시켜주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 그쵸? 실비를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면 회사도 도움이 안 되고 설계사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종합보험이랑 실비를 같이 가입을 해야지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요때 3세대 네 번째 개편안은 실비가 단독으로 분리가 됐다. 아예 이제 4세대 지금 왔습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하는 실비, 요거를 4세대 실비라고 하고요. 장단점으로 나눠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단점이 많아져서 단점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이 바뀌었죠. 일단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과거의 실비는 내가 아무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도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청구 많이 해서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항목, 비급여 치료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내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됩니다. 그치.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급된 보험금이 전혀 없으면 5% 할인해드려요. 이게 1등급. 2등급일 때는 100만 원 미만의 청구가 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치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할증이 됩니다. 150에서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200% 할증, 300만 원 넘어가면 300% 할증이에요. 3등급부터 할증이 된다.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치료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급여 치료가 내 실제 의료비를 100만 원 이상 돌려받았다면 무조건 할증된다. 그게 100에서 최대 300%, 3배까지 할증된다. 이렇게 바뀌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거긴 하지만 전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용이 바뀐 게 이 직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되면 10%만 공제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지금은 20% 공제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무조건 30% 공제합니다. 혹은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통원비 같은 경우에 치료비의 3만 원과 치료비의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직전까지는 치료비의 2만 원과 20% 중에 큰 금액을 공개했는데 그게 10%씩 더 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전 실비는 1일 통원 한도가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입 기간이 변동됐어요. 예전에 건 15년이었죠.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재가입 기간이 축소가 됐다. 이게 네 번째 바뀌는 이유. 정리하면 4세대 실비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률,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 상향됐다. 그리고 할증, 비급여 할증이 생겼다. 청구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 최대 300%까지 상향이 된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뭐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4세대 실비의 가장 큰 핵심적으로 변동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지금 실비가 나한테 좀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바꾸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험료가 워낙에 많이 저렴해지니까. 그렇죠. 그죠? 네, 많이 저렴해지니까. 최근 거는 예전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3분의 1 이상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료가 3분의 1 네. 이상 줄어든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어려웠잖아요, 그쵸?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치? 이런 것들은 그냥 궁금하면 저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저희가 안내를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시면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리였습니다.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 리더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리더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